안녕하세요. 돈에 환장한 신우와 남편에게 질려버려서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지금도 그 둘을 생각하면 우라가 치미는데, 아니 그렇게 둘이 좋아 죽을 정도면 그냥 둘이서 살지. 뭐 한다고 남편은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한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이지 또다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네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가장 아름다웠던 20대의 남편을 만나 최선을 다해 사랑을 했으니 마무리도 아름다웠으면 했던 거죠. 비록 왕자와 공주님은 아니었어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었달까요? 하지만 세상 일 뭐 하나 제 마음대로 되지 않듯 결혼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과 제가 더는 같은 곳을 보고 있지 않았던 데다가 어디서 갑자기 동화로 치면 마녀나 다름없는 신우가 나타나선 말 그대로 분탕질을 해댔으니 남편하고 처음 만난 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였어요. 저는 원래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도무지 집중도 안 되고 불안해서 학원을 등록했는데 남편은 그때 이미 한 번 떨어지고 2년째 준비하던 학생이었죠. 그리고 그런 저희가 서로 안면을 트고 지내게 된 건 학원 시스템이 여러 명이 같이 모여 공부하는 분위기를 장려했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지 애들도 아니고 무슨 조를 짜주나 싶었는데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멘탈 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로 의지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였지요. 그런데 한심하게 보이겠지만 결국 젊은 청춘들이 한데 있다 보니 그 안에서도 그 와중에도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었네요. 그해 시험에 저희는 둘 다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남들은 목숨 걸고 준비하는 시험인데 연애를 해댔으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억울하기보다는 쪽팔린 마음이 컸고 처음부터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걸 반대하시던 부모님께선 이참에 때려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결과가 처참하다 보니 1년 더 해보겠다 소리도 못하겠대요. 그런데 운 좋게도 제가 시험 끝나고 3개월 만에 있던 대기업 공채에 합격을 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2년이나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관둘 수는 없다며 계속해서 시험 준비를 이어나갔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은 정확히 5년 만에 저랑 사귄 지 3년 만에 공무원이 되긴 했어요. 내내 준비하던 7급이 아니라 9급이라서 솔직히 좀 아쉽긴 했지만요. 남편은 발령받고 3달 만에 저한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미 5년이나 사귀었으니 오히려 굳이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른 나이에 연애를 시작했다 보니 비록 끝자락이긴 해도 제 나이는 여전히 20대였고 하지만 남편은 남들보다 자기가 사회생활이 늦은 만큼 다른 건 더는 늦고 싶지 않다며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더군요. 그래서 서둘러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 쪽, 정확히 말하자면 신우가 저희의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남편 출세길이 열렸는데 뭐가 아쉬워서 저랑 결혼을 하냐 막말로 널린 게 여자다. 이제 너 좋다고 달라들 여자가 줄을 설 텐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해가면서 말이죠. 기도 안 차더라고요.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막말로 무슨 사짜 직업도 아닌데 출세길이 어쩌고 하는 것도 웃기고 직업적으로만 보면 남편이 저보다 좀 안정적이었을 뿐 급여는 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웃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신우의 헛소리를 전달한 남편도 문제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저에게 뭐 하나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람직하다고 느꼈는데 정말 눈에 뭐가 씌었던 건가 싶기도 해요. 아무튼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신우 좀 어떻게 해보라고 신우의 저 헛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혼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 다름 아닌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선 따로 만나자시대요. 그리고는 당신들 딸 그러니까 신우가 남편보다 6살 많은데 어려서부터 동생에 대한 애착이 무척 남달랐다 하시더니 첫째라서 책임감이 강하다. 당신들이 좀 오냐오냐 해줬더니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 그래도 애가 속정이 깊어서 결혼하고 가족이 되면 너한테도 금방 잘해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때는 신우라는 인간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도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앞으로 신우랑 제 사이에 크던 작던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제 편을 들겠다며 자기가 다 미안하다 하니 그래서 참고 결혼했어요.
까놓고 제가 신우랑 살부비며 살 것도 아닌데 그까짓 거 무시해버리자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식을 올리고 한 몇 달 동안 제가 몸소 신우와 시부모님을 겪어보니 한마디로 집안의 대소사가 전부 다 신우 손에서 결정이 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경제력이 없으시다 보니 신우의 벌이에 의존하고 계셨고, 그러니 신우의 말이라면 신우가 성질이라도 한 번 내면 시부모님도 더는 어쩌지 못하시는 게 눈에 보였죠. 게다가 저희 어머님은 원래 사람이 좀 조용하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둥글게 넘어가시는 편이세요. 아니, 이건 제가 좋게 표현한 거고 실은 당신 의견을 잘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유부단하십니다. 그리고 신우는 이런 어머님의 성격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답답해 죽겠다 해대면서 매번 자기가 나서서 시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려 들더라니까요. 사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시부모님 말씀을 끊어가며 나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사람이 드세서 저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 신우가 자기 부모님을,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엄청 무시하고 있던 거였죠. 한편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에서 호텔리어를 하던 제 동생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친정아버지께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며 동생을 불러들이신 거였죠. 참고로 저한테도 권하시긴 했는데 전 사업 쪽엔 영 관심이 없어서 진작에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큰 조직과 체계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솔직히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고 오히려 남편과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 줄 알았으니 사업까지 잘 해낼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란 게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초기 자본금 6억.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사업이었지만 전액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친정아버지께선 저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특히나 제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비사의 외제차를 사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 차를 받은 게 화근이었을까요? 그 무렵부터 남편이 자기도 공무원 때려치고 저희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요. 표정이 왜 그래? 사무실에서 무슨 일 있었어? 똑같지 뭐. 맨날 싫은 소리나 듣고 내가 그 쥐꼬리만한 돈 벌자고 이렇게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 이러려고 5년씩이나 갖다 바쳤나 싶고 아버님이랑 처남은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일하니 적어도 무시는 안 당할 거 아냐. 서운하다 서운해.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아버지도 경수도 다 나름의 고충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비교는 하지 마. 그래도 사장으로 받는 고충이랑 내가 받는 고충이라 같겠냐? 하여튼 자기 일 아니라고 말은. 기껏 걱정해서 한 말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지금 하는 일 때려치고 사업하고 싶다니까? 그러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봐. 아니 사위도 자식이라며 근데 왜 처남만 데리고 사업을 하시는 거야? 막말로 이거 진짜 차별하냐? 진짜 서운하다니까. 그걸 나한테 따져도 소용없어.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셨을 땐 다 아버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신 거니까. 진짜 너도 장인어른도 그러는 거 아냐? 아니면 혹시 돈 좀 해달라고 하면 어때?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을 하고 싶으면 당신이랑 나랑 일단 돈을 모아서 그리고 이후에 하든 말든 해야지. 왜 당신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래? 절대 안 돼. 매번 남편이 때려치고 사업이나 할까 어쩔까 해댈 때 저는 솔직히 그저 푸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누구나 가슴속에 사표 한 장 품고 다닌다는 말처럼 그냥 하는 소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꾸 저더러 너도 자식인데 왜 처남만 해주시냐 하더니 급기야는 대놓고 친정에서 자본 좀 끌어와라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으면 싫다고 했으면 그런 줄 알면 되지. 그걸 신우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올케 우리 얘기 좀 하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장훈이가 올케한데 서운해하더라. 일 관두고 뭐 다른 것 좀 해보고 싶은데 협조를 안 해준다며. 협조를 안 해준다기보다 형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직장 들어가려고 그 사람이 애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거든요. 마누라는 떡하니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지는 똥차 끌고 다니고 그러니 걔가 기분이 좋겠어. 거기다 올케 아버지고 동생이고 사업해서 돈을 쓸어 담는다며? 장훈이도 보고 듣는 게 있으니 그렇지. 아니 왜 안 껴주신다는 거래? 안 껴주실 거면 막말로 좀 도와주시던가. 막말로 장훈이가 사업해서 올케네 식구들처럼 대박치면 올케는 이러나 저러나 손해볼 거 없이 좋잖아?
사업이라는 게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친정이랑 돈 문제로 엮이는 거 싫어요. 결혼할 때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거든요. 올케는 왜 자기 자신만 생각해? 너무 이기적이다. 식구들이 원래 다 그렇게 이기적인가 봐? 그러니까 사위고 매형이고 남편인 우리 장훈이가 저렇게 서운해하는데도 누구 하나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없지. 말 좀 가려가며 하세요. 막말로 그렇게 안쓰러우면 형님이 뭐라도 하나 차려주시면 되겠네요. 진짜 마누라가 돼서는 내조냐고 하는 건 쥐뿔도 없고 내가 그때 어떻게든 니들 둘이 결혼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때도 저는 신우의 그런 폭언이 솔직히 처음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주 남매가 쌍으로 난리구나.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평소에 그렇듯이 이러다 말겠지 했던 거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신우가 저 몰래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렸더라고요. 평소 제 행실 때문에 저희 부부가 이혼위기에 놓였다면서 거기에 관해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서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때만 하더라도 신우가 단순히 시부모님 대신 약속을 잡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지 신우가 자리에 직접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하셨답니다. 요새 잘 나가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늘 보니 틀린 말은 아니네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사위도 자식 맞지요.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드님하고 하시는 사업이 공이고 사위는 살아서 못 껴준다니 지나가던 걔도 들으면 웃겠네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니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들은 아들이기 이전에 사업 파트너로 필요한 역량이 갖춰져 있는 인재입니다. 하지만 사위는 뭘 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 사위는 일머리는 어떨지 몰라도 사업을 할 제목은 못 됩니다. 그리고 어째서 사돈 아가씨가 나왔습니까? 나랑 만나는 걸 부모님도 아세요? 부모님 뜻이 제 뜻이고 제 뜻이 부모님 뜻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무튼 말이 영 통하질 않는 게 올케가 누굴 닮아 저러는지 잘 알겠네요. 그렇게 딸 결혼 생활에 소금을 치셔야겠다니 유감입니다. 아무튼 올케가 이혼녀가 되기라도 하면 사돈어른 때문인 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났으니 하는 말인데 다른 남자들 같으면 5년 동안 만났다는 이유로 결혼 안 해요. 근데 제 동생이요? 애가 워낙 순하고 착하니 그렇게 책임지려고 안 해도 된다. 그 여자애도 즐길 대로 다 즐겼다 말을 해줘도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여자라면서 그렇게 올케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올케가 해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튼 다들 왜 이렇게 양심이 없는지 몰라.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신우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쿵소리가 났고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선 사업을 시작하신 이후로 누구를 만나든 그 대화 내용을 저장하셨는데 신우와의 대화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아버지가 신우와 만나던 당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해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전화로 한다는 말이 어디 병원으로 오라며 지금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그리고는 온갖 짜증을 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아버지가 신우와 만나고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기에 앞뒤 다 잘라먹은 신우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아버지가 병원이라니 바로 어머니와 남편에게 소식을 알리면서 저 또한 불이 나게 회사를 나섰죠. 그리고 이후로 알게 된 건 앞서 언급한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아버지가 쓰러진 후의 일이었습니다. 신우가 폭언을 퍼부어대자 저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지셨고 그 쓰러지신 아버지를 신우는 일으켜 세워드리기는커녕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생쇼를 하냐며 코웃음을 치더랍니다. 그리고는 흔들어 깨우려는 걸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며 서로 119를 불러라, 물을 가져와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응급실로 이송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그땐 그나마 어쨌든 신우가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니 같이 구급차에 오르게 된 거였고요. 신우는 병원에 도착한 저를 보더니 자긴 가보겠다며 저희 아버지 때문에 자기 일정이 다 꼬였네 어쩌네. 끝까지 미안하단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우가 저희 아버지를 혼자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으려 했어요. 오히려 혼자 계실 때 쓰러지신 게 아니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렇게 생각하며 차라리 고맙다 생각하기로 했었죠. 한편 아버지는 다행히 경미한 뇌졸중이란 판정을 받으시고 집으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은 입원까지는 필요치 않고 약만 잘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라 하대요. 그리고 1,400만 원이란 제법 큰 액수의 보험금도 받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대신 제가 일을 좀 보느라고 몇 가지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서류를 남편이 보게 된 거죠. 장인어른 별로 편찮으시지도 않았는데 보험금을 탔어? 땡 잡으셨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별로 편찮지도 않으셨다니. 그래도 119까지 타고 병원에 가셔야 했다고. 정말 자기 말할 때 생각 좀 하고 말해. 넌 뭘 또 그렇게 예민을 떠냐? 야, 그건 그렇고 우리 누나한테도 성의 표시는 해야 하는 거 아냐? 성의 표시? 무슨 성의 표시? 병원에 같이 가준 일에 대해서라면 계좌로 20만 원 보내드렸어. 20만 원? 장난하냐? 장인어른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한테? 너는 근데 생명의 은인한테 꼴랑 20만 원을 보내냐? 야, 대단하다 대단해. 생명의 은인이라니 솔직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형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아니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형님도 제발 적당히 나서시라 그래. 형님이랑 우리 아버지랑 같이 마주 앉아서 자식의 길을 나눌 그게 되니?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계신데. 우리 부모님이 괜찮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상관 있지. 형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맘먹으려 들잖아.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야, 됐다 됐어. 내가 너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하지만 이후로도 남편의 억지는 계속되었고 저는 도무지 그런 남편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사표를 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아니 10대쯤 맞은 느낌이었죠. 이후로 남편은 내가 이제 백수까지 되었는데 너 나를 그냥 두고만 볼 거냐? 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라는 식으로 말 그대로 똥배짱을 부려대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당연히 저는 친정아버지께 그 어떤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친정아버지가 정 안 되면 회사에 나오라고 해야지 어쩌겠냐 하시는데 그런 말은 절대 꺼내지도 마시라고 제가 말렸네요. 너무 괘씸했거든요. 아니 막말로 사업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다못해 사업계획서라도 작성을 해서 자기 생각을 좀 납득시키려고 한다거나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자기가 제 남편이니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자기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아주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우는 이후로도 말끝마다 누구 덕분에 죽다 살아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른다며 자기가 저희 친정아버지를 열받게 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친척분들에게 전하 저희 부모님을 완전히 안면몰수 파렴치 안으로 몰고 갔으니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남편에게 형님 정말 너무하신다. 좀 전에는 얼굴도 가물가물한 고모님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뭘 하시는 줄 알아? 나더러 그렇게 살지 말래. 형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세상에 결혼식 때 딱 한 번 뵌 고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당신이 형님한테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말 좀 해. 내가 왜 누나가 누나 입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냐? 언론의 자유라고 들어본 적 없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형님도 당신도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제발 그만 써. 남매 아니랄까봐. 그러니까 나는 남매라서 우리 누나 동생이라서 누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싫으니까 욕먹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누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줄 건 주고 네가 잘하면 되겠네. 정말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형님 사이에서 형님 편이다 이거네? 아무렴 당연하지. 우리 누나는 이러나 저러나 나를 위해선 뭐든지 할 사람이지만 너야말로 나랑 장인어른 사이에서 장인어른 입장만 생각하잖아. 그래 그럼 우리 결론 났네. 당신은 형님이 중요하고 나는 당신 말대로 우리 아버지가 중요하니 못하러 같이 살아? 막대 먹고 날강도 같은 당신 누나도 당신도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다 끝이야. 그런데 어이없게도 막상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니 신우가 그때부터 그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닌 건데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면서 저더러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그렇게 포기하면 쓰냐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형님 덕분 아니냐? 이렇게 되길 바라신 거 아니냐니까. 자기는 그저 윗사람으로 몇 마디 한 것뿐이지 누구보다 저희의 행복을 바란다나 어쩐다나. 그리고 신우가 그렇게 태도를 달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우더러 저랑 갈라서는 대로 신우네 집에 들어가 살아야겠다고 했던 거죠.
신우는 자기가 벌려놓은 상황이 있으니 대놓고 안 된다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왜 괜히 동생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단을 만든 건지. 하지만 저로서는 신우 덕분에 남편의 민낯과 그 음흉한 속내까지 전부 다 알아차리게 되었으니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엔 집에 가는 길에 커피나 한 잔 사 먹으라고 10,000원 쥐어줬네요. 울그락불그락하는 신우의 표정을 여러분들도 보셨어야 하는데. 아무튼 결국 저랑 남편은 이혼했고 남편은 신우와 같이 살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지 누나랑 같이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오손도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괜히 저 말고 또 다른 불쌍한 여자 팔짝 꼬아놓지 말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싶은데, 혹시 주변에 자기 건 자기 거, 남의 것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지 말고 꼭 확실히 선을 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말해도 못 알아들은 척 고집 부리는 인간들이 많은 게 함정이긴 한데, 괜히 애매한 모습을 보였다간 휘둘리기 쉽상이겠다는 걸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새 날씨가 따뜻했다 눈왔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이럴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